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연수리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문제 2026학년도 6월 3학년 모의고사 21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와 같은 경우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다항함수의 절대값 그리고 사칙 연산을 이용한 식의 극한값의 존재 유무에 따라 함수의 정확한 식을 구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이런 문제들은 함수의 극한값을 제대로 구할 줄 알아야 되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 점을 먼저 떠올려 본 뒤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자, 일단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은 함수 fx가 x-1 곱하기 x-2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gx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4차 함수와 같이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이거 그대로 넘기면 안 돼요. 다항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미분이 가능하다 보니 연속 그리고 극한값도 항상 가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인수분해가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점을 모두 고려하고 gx가 그런 특징을 갖는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고 문제를 읽어야 돼요. 아무튼 그런 4차 함수 gx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gx가 어떤 조건을 가지는지 한번 보죠. 모든 실수 a에 대해 지금 극한값 두 개가 모두 존재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a에서 복잡한 극한값 두 개가 모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 내에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를 생각해 보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칙연산이 된 각각의 함수들이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 지점, 그 지점에서 전체 계산했을 때의 식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이번 문제 같은 경우 gx, 절대값 fx, fx 이 세 개의 각각의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 지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gx라는 함수 4차 함수, 즉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가질 것이고 fx도 2차 함수인 다항함수이므로 극한값을 가질 거야. 그리고 절대값 fx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항함수는 어차피 연속인 함수인데 그 연속인 함수를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서 연속 조건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 fx도 항상 극한값을 가지는 함수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는 모두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 지점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무조건 극한값을 가지는 거야? 조건이 그러면 알려지는 게 없어? 그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칙연산이 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그 지점에서도 극한값을 가져야 된다. 이것까지 떠올려야 돼요. 즉 나누기 할 때만큼은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 까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덧셈, 뺄셈, 곱셈은 그렇게 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즉 x는 1, 그 다음에 x는 2에서의 극한값을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거죠. fx가 0이 되는 지점이 x는 1과 x는 2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자, 같은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 뒤에 있는 gx분의 절대값 gx-fx의 극한값도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말은 g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될 것이고 절대값 gx-fx라는 함수 또한 다항함수의 절대값을 씌워놓은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 지점은 없어. 그리고 분모인 gx도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 지점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gx가 0이 되는 지점에서만 극한값을 생각해보면 되겠네. 즉 얘도 gx는 0인 x값에서 극한값을 한번 따져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간 내에서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지점들은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그리고 사칙연산 함수 시 각 함수가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 지점에서 전체식의 극한값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점을 일단 명심하고 이제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g-1의 값을 구하자가 최종 목표네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함수의 특정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달라는 문제는 함수의 정확한 식을 알아야 우리가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목표를 함수의 정확한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함수 gx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 조건에 나와 있는 x는 1에서의 극한값과 x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
존재하도록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1과 2에서의 극한값만 확인해 볼 예정이므로 1에서의 우극한 값이 존재하는 걸 확인해 보려고 해. 그러면 fx분의 gx 곱하기 절대값 fx라고 쓸 것인데, 자 여기서 절대값 fx를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될까 했을 때 fx라는 함수 자체가 x는 1, x는 2에서 x축과 만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절대값 fx에 x가 1일 때 우극한 값을 구해본다고 했을 때 fx는 x가 1보다 조금 클 때는 음수값이기 때문에 절대값 fx를 어떻게 써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fx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 1에서의 우극한 값은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gx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gx에 1에서의 우극한 값이 구해져야 되는 건데 gx라는 함수는 다항함수였죠. 4차 함수니까. 즉 1에서의 우극한 값과 1에서의 함수값은 같을 거야. 왜냐면은 연속이기 때문에. 즉 얘는 마이너스 g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1일 때의 좌극한 값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도 fx분의 gx 절대값 fx인데 마찬가지로 fx가 x는 1보다 조금 작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fx가 양수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 fx를 그냥 fx로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얘를 극한값을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gx의 1에서의 좌극한 값이 될 텐데 아까 말했듯이 gx는 연속함수이므로 얘는 그냥 g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1에서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거겠네? 아, 그러면 얘네 두 개가 같았을 때 g1은 얼마? g1은 0이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x가 2일 때의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거 이해되죠? 따라서 g2 또한 똑같은 계산이 되겠네? g2도 0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오호, 그러면 지금 gx는 4차 함수라고 주어졌고 이런 다항함수인 4차 함수는 일반식 그리고 인수분해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gx를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 일반식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쓸 수 있겠다를 통해 gx를 우리가 첫 번째 조건만 보고 생각하는 건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조건을 보고 정리를 한다면 정확한 gx가 뭔지를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도 보죠. 자, 두 번째 조건도 결국엔 gx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극한값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했어. 근데 gx를 딱 봤더니 어때? 지금 x는 1과 x는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0이 되는 지점, 이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지점들에서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x가 1일 때에 대해서 한번 극한값을 생각해보자. 근데 이제 gx를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식을 계산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 식 계산된 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분모를 다음과 같이 먼저 정리를 해서 써볼게요. 근데 지금 이제 절대값 gx 빼기 fx를 쓸 건데 fx가 x-1 곱하기 x-2고 gx가 x-1 곱하기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함수다 보니 두 개가 지금 공통인수로 x-1과 x-2를 가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통인수를 우리가 묶어서 식을 쓴다면 다음과 같이 공통인수를 묶어내고 gx만 갖고 있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에서 fx만 갖고 있었던 1을 뺄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극한값을 가져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건데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x가 1일 때, x가 2일 때, 그 다음에 2차 식의 값이 0일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함수 g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극한값을 구하려고 했었던 거야. 자, 만약에 2차 식이 0이 됐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값도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분자에서는 0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얘와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미 이 앞에 있는 녀석들이 약분을 해서 극한값을 존재하도록 만들려고 했었을 때 분모에 있는 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지점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이 녀석은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 지점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2차식은 0이 되는 지점이 실수 전 범위에서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즉 x는 1과 x는 2에서만 극한값의 존재 유무를 생각해보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1일 때의 우극한값, 1일 때의 좌극한값을 생각해서 그 두 개가 같은지만 확인해주면 됐겠네요. 그러면 1일 때의 우극한값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절대값 x-1 곱하기 x-2 에다가 절대값 x제곱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 얘를 우리가 x-1, x-2,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눴다더라 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1일 때의 우극한값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fx는 아까 위에 있는 함수랑 동일한 함수가 지금 여기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1일 때 우극한값은 마이너스 fx랑 동일하고 아까 했던 내용대로라면 여기 이 두 개는 그냥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다음과 같이 썼을 때. 그리고 좌극한도 한번 생각해보죠. 1일 때의. 그러면 동일한 결과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었고 x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 절대값 x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절대값으로 쓸 수 있는데 얘는 앞에 절대값 fx가 그냥 fx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있던 fx, 절대값 fx가 약분됐을 때 1로 사라지게 됐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뜻인 건데 그 말인즉 분모는 어차피 동일해. 그렇다면은 분자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들이 어때야지 절대값과 마이너스 절대값 값이 같을 수 있겠어? 그 두 개의 값이 0이어야 되겠죠. 즉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의 값인 1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얘가 0이어야겠다. 즉 a는 마이너스 b다 라는 조건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요. x가 1일 때의 극한값을 통해서. 그러면 마지막 x가 2일 때의 극한값을 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결국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fx와 절대값 fx는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질 거야. 사라질 때 1을 남기느냐 마이너스 1을 남기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2일 때의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의 형태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엔 얘도 똑같이 아까 앞에 있던 이 식 안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극한값이 어떻게 돼야 돼? 0이어야지 절대값 값과 마이너스 절대값 값이 같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 근데 a가 마이너스 b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4 마이너스 2b 플러스 b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어때야 된다? 0이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b는 3이고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어. 최종적으로 우리는 gx의 함수를 이제 계산을 해낸 거고 gx는 x-1, x-2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는 값을 구해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g-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7 해서 42라는 답을 최종적으로 구해낼 수가 있겠다 까지가 이 문제의 풀이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 있어서 어떤 특정 구간 내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를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지금 이번에 설명한 것처럼 어떤 특정 구간에서 극한값을 가진다, 연속한다, 혹은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문제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특정 함수들이 뭐 극한값을 가지는 함수끼리 사칙 연산을 했다, 연속하는 함수끼리 사칙 연산을 했다, 미분 가능한 함수끼리 사칙 연산을 했다 라고 할 때는 각각 극한, 연속, 미분 가능 다 가능합니다. 단 나누기 할 때만큼은 조심하라고 했어. 나누기 할 때만큼은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각각의 함수가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 지점, 연속하지 않는 지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지점에서만큼은 사칙 연산을 마무리한 함수가 극한값 가지는지 연속을 하는지 미분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서 각각의 극한값을 가짐, 연속을 함, 미분계수값을 가짐을 확인한 뒤 그것이 성립한다면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명심하고 그 포인트들만 확인해서 우리는 문제의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라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2026학년도 6월 3학년 모의고사 21번 문제 풀이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수투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 실제 문제 풀이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줄 예정이니 도움이 많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